5분 만에 단돈 15,000원으로 마스크 살균기를 만들었습니다. 자외선 살균기고요. 여러분들 마스크, 스마트폰, 아이들 장난감 이런 거 다 넣으신 다음에 켜주시면 완벽하게 살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전제품 개발자가 알려주는 꿀팁 가게꿀입니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죠. 구하기도 좀 어렵고 마스크 오브제에서 약국도 많이 가시던데요. 막상 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던 마스크를 물로 빨아 쓰시거나 알코올을 뿌려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빨았으면 KF94, KF80 이런 것들이 다 좀 많이 약해져요. 이 마스크 사이에 틈들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햇빛에 말려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햇빛에 말려 쓰는 게 단순히 말린다라는 것보다는 태양에 있는 자외선을 가지고 살균 소독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마스크 외형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외선으로 살균 소독을 하는 방법이 사실 가장 좋은 마스크 살균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살균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외형이 망가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며칠을 쓰셔도 마스크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직접 말리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대안으로 나온 게 자외선 램프를 활용해서 살균해서 쓰자는 건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어렵게 만드셨더라고요. 사실 어려우면 누가 못 만들어요. 그냥 사다 쓰면 되지. 큰 식당에서 보이는 큰 컵 살균기 있죠. 그거 사신 다음에 안에 있는 선반 다 빼시고 마스크 널어놓으면 살균 잘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젖병 살균기 혹시 있으시면 마찬가지 다 꺼내서 마스크 한 장 정도 들어가니까요, 안에 넣어놔도 살균 잘 돼요. 다만 그런 돈 주고 사는 거 말고 저렴하게 대략 한 15,000원? 이 정도 가격으로 우리가 직접 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살균기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테이블 위에 뭘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죠. 바로 오늘 만들고자 하는 자외선 살균기의 부품들 그리고 공구들입니다. 저는 뭐 드릴도 있고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는데 사실 가정에는 이런 공구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니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살균기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럼 재료는 뭐가 필요하냐 궁금하실 텐데 당연히 이제 UV 램프가 필요할 겁니다. 8W짜리 UV 램프를 준비를 했고요. 램프는 이제 인터넷에 만약 구매를 하시면 아마 최저가가 4,000원 정도에 구입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요 최근 며칠 사이 가격이 좀 올라가 가지고요. 저는 사실 2,9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UV 램프를 동작시켜 줄 수 있는 등기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형광등 보시면 형광등에 케이스가 있죠. 그걸 등기구라 그러는데 램프를 구동시켜 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등기구도 저는 1,000원에 사긴 했는데 요즘 한 2,000원, 400~500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구는 220V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220V 케이블을 3,000원을 주고 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램프들을 실제 설치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자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좀 큰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 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보시면 대략 한 15,000원 미만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핸드폰, 아이들 장난감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살균해서 쓸 수 있는 아주 저렴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UV 살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것 중에 우선 등기구를 좀 볼게요. 등기구를 열어보면 사실 제품 브랜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등기구를 사셔도 안에 부품들이나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안에 꺼내보면 램프를 끼울 수 있는 말 그대로 등기구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램프를 끼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안에 보면 이와 같은 연결선이 있어요. 이 연결선은 원래 램프하고 램프를 여러 개를 연결해 줄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램프에 전기를 공급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구입한 이 전선과 이걸 연결을 해줄 거예요. 제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 온 게 있는데요. 이 선을 보면 가운데가 아까 여기서 보는 이 전원선의 끝부분과 이 가운데 자른 거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연결을 해주면 나중에 이 등기구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전기가 공급이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전선에는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오프를 이걸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가운데 아까 연결선이라고 그랬죠? 이 연결선의 중앙을 잘라줍니다. 적당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을 더 쓰실 게 아니라고 하면 한쪽을 길게 잘라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피복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 사실 군대에서 이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쉽게 벗기시더라고요, 니퍼 하나로. 근데 아마 처음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가운데 막 칼집을 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선이 손상이 가면 잘못하면 합선이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일단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쪽을 잡고, 제가 일부러 오늘은 니퍼 하나만으로 하는 걸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여기 다른 공구가 있으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퍼로 해서 한쪽을 먼저 뜯어내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하얀색 부분을 잡고 니퍼로 돌리시면, 이렇게 살짝 돌리면 이 끝부분이 찢어지면서 쭉 빠집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음 하신 분들이 가장 쉽게 벗기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부분을 잘라주시고요. 적당한 선 길이를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선이 세 가닥이죠. 원래 전원선 보면 이제 안전 때문에 접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가운데 접지인데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요거는 안 씁니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 두 개가 남는데 갈색 선과 파란색 선이 남는데, 원래 전원선들 다 갈색하고 파란색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끼리 연결하고 파란색끼리 연결하시면 되는데, 사실 반대로 연결해도 AC, 즉 교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니퍼로 여러분들이 적당한 선 길이를 벗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벗겨주고, 여기도 적당하게 여러분들 연결하실 만큼 피복을 벗겨주시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서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벗겨주시면 되고, 혹시 이게 여기 전문적으로 이쪽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납땜을 해서 해야지 저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제가 비전공자분들이 만드시는 걸 설명을 드릴 거라 저는 별도로 납땜하지 않을게요. 선 두 개를 이와 같이 꼬아 주시고요. 그리고 절연 테이프로 잘 감아줍니다. 이 선 두 개가 붙으면 합선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절연 테이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단하게 잘 감아줍니다. 자, 우선 하나를 다 감았고요. 반대편도 감아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이 전선은 쉽게 연결하실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어떤 분들은 선을 연결을 못해서 이걸 대체 어디서 사냐 라고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 연결하는 부분부터 꼼꼼하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죠. 자, 이렇게 두 가닥을 제가 연결했고, 하나는 안 쓰니까 상관없고요. 끝부분을 제가 좀 짧게 잘라 놓을게요. 선이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혹시 나중에 피복이 벗겨지더라도 전기가 흐르면 안 되니까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잡아놓고 마찬가지로 피복으로 감아줍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좀 쉽게 하려고 까만색 절연 테이프를 썼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선이 흰색이니까 하얀색 테이프를 별도로 구입해서 쓰시면 좀 더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에다 연결하시고 이 케이블을 이와 같이 딱 끼워주시면 전기가 연결이 돼요. 자, 이번에 램프를 끼워 볼게요. 그 형광등 다 끼워 보셨나요? 의외로 저는 형광등을 다 껴보신 줄 알았는데 안 껴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형광등하고 똑같습니다. 끼우면서 돌리시면 되는데,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돌리는 방법이. 그래서 맞춰서 딸깍하고 껴주면 끝난 겁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 전원 연결을 해보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놔두시고 직접적으로 안 보이시는 상황에서 꽂아주세요. 다음 전원을 켜시면서 약간 뒤로 멀리서 켜면서 불이 들어왔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스위치로 켰다 껐다 확인하시고, 푸른빛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이거 생각하시더라고요. 거울 같은 거 앞에 두시고요, 반사하면 이제 같이 살균이 되지 않나 하시는데, UV 램프나 UV LED에서 나온 그 빛은 한 번만이라도 반사되면 살균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만 보지 않고 여기에 뭐 투명한 플라스틱 판 하나만 있거나 유리 하나만 있더라도 살균력이 확 떨어져서 뭐 시력이라든지 피부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는 거 이제 보셨고요. 이제 제가 상자 안에 직접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준비 과정이었고요. 우선 여러분들 박스가 준비가 됐으면, 케이스는 사실 꼭 이거 안 사셔도 돼요. 다이소에 있는 다른 케이스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는 케이스 하시면 되는데,
제가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스티로폼 박스 같은 데다 만드시더라고요. 그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합선이 돼서 불이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꺼낼 때 잘못하면 빛을 눈으로 보게 돼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제일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끼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전선을 연결할지를 미리 좀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들어보면 저는 램프를 이 중간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이 사이에다 연결할 거라 이 가운데 지점에 점을 하나 찍고요. 가운데 맞춰 놓고 같은 부분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리퍼로 여러분들이 잘라 주시면 돼요. 여기를 전선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내서 이렇게 오려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예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계속 잘라 가지고 요 끝부분을 동그랗게 오려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리고 여긴 더하죠. 여기는 이렇게 깊이 파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대략 이 정도로 파주시면 되고 리퍼로 잘라 주셔야 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5분 만에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공구가 있으면 좀 수월한데 혹시 집에 전동 드릴이 있으시면 전동 드릴 쓰면 좀 수월합니다. 일단 구멍을 뚫어 주시고요. 이 부분 좀 다듬어 주시고요. 다듬을 때도 니퍼로 이렇게 다듬으시면 좋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 커터가 있어서 장비를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빠르겠죠. 이런 식으로 자르면 좀 깨끗하고 쉽게 자릅니다. 여기도 보면 이 사이로 저는 이제 전선을 넣을 거예요. 제가 옆으로 눕혀놓고 자르다 보니까 조금 삐뚤게 잘렸는데 전선을 넣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끼워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실제 등기구를 한번 붙여 볼게요. 뚜껑을 열어서요. 뒤집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 좋아하는 이유가 표시가 딱 돼 있어요. 걸리는 부분이. 그래서 등기구를 요 중간에 위치에 딱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붙여주시면 되는데 사실 등기구 붙일 때 그냥 여기에 글루건이나 양면 테이프나 뭘로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본드로 붙이셔도 되고 다 붙여도 돼요. 근데 안에 여러분들 등기구 안에 보면 이렇게 붙이는 금속 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핀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으시고 여러분들 끼워줄 그 부분에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글루건으로 쏠 거예요. 네, 가운데 글루건을 충분히 좀 발라주시고요. 이게 근데 충분히 바르되 너무 많이 바르면 튀어나가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균형을 딱 맞춰주시고요. 얘도 바르고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글루건 같은 경우는 굳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충분히 굳어줘야만 단단하게 붙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글루건은 차가운 거에 붙으면 이게 표면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루건 자체도 충분히 뜨겁게 온도를 올린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붙인 다음에 한 번 더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굳을 동안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 혹시 아이가 열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불이 켜져 있을 때 빛이 안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가이드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에 뚜껑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렸을 때 판이 여기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볼 때 빛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판을 하나 달아줄게요. 근데 판을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편지 봉투가 제일 좋았습니다. 우편 봉투가 제일 좋아서 우편 봉투를 만들어 주시는데 봉투는 사이즈가 대부분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집에 있는 거 그냥 하나 쓰시면 되고요. 우선 반을 접어줍니다. 반을 접어주고요. 그리고 중간쯤 한 3cm 정도 되는 부분을 스탬플러로 먼저 이렇게 찝어줘요.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1cm 정도 되는 부분을 접어줍니다. 꾹꾹꾹 눌러서 잘 접어주시고요. 이 판을 이제 붙일 거예요. 그 다음 뒤집어서 나머지 반대편도 1cm 되는 부분을 잘 접어줍니다. 네.
고정하기 좀 쉽게 제가 스카치 테이프로 간단하게 고정을 할게요. 끝에 선에 맞춰서 중간도 맞추시고요. 테이프를 살짝 붙여줍니다. 이렇게 꺾으면 꺾이게끔 붙여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글루건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단단하고 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글루건을 충분히 좀 발라주시고 그 다음 맞춰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판을 우리가 열었을 때 이 종이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은 이걸로 가려주고요. 판을 만약에 덮게 되면 종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빛이 잘 내려가게끔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붙였던 판을 한번 볼게요. 그 사이에 아마 굳었을 것 같은데요. 자, 단단하게 잘 굳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끼워주시면 되는데 한쪽부터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중심 맞추시고요. 옆에서 좀 당기면서 눌러주시면 딸깍거리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게 고정은 잘 됐는데 나중에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옆면에 제가 글루건을 한 번 더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 선을 당기다가 선이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선을 살짝 돌려서 안쪽으로 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집에 혹시 케이블 타이가 있으면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시면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끼워서요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선을 당기거나 했을 때, 아이들이 당기거나 했을 때 이게 케이블 타이가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테이프 감아놓은 부분이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서로 끼워만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뚜껑부터 먼저 껴볼게요. 옆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케이스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케이스가 아니어도 되니까 케이스에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램프를 이번에 끼워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래쪽에 홈 하나 파놨었죠. 홈에 먼저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춰서 위쪽 홈도 끼워 주시면 되고요. 끝에를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잘 맞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뚜껑 잘 열리는지 보고 뚜껑 안쪽에 이 종이가 제대로 램프를 가려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전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에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고요, 꺼지고요. 자, 바로 램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뭐 문제가 있을 것도 없고 안에 편하게 여기 놓고 빼셔도 돼요. 이걸 오랫동안 켜놓으시더라도 8W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쓰는 형광등이 40W거든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세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마스크를 놓으시는데 마스크를 놓으실 때는 항상 바깥면을 먼저 좀 놔주시고 충분히 한 3분에서 5분, 길게는 한 10분까지 그 다음에 뒤집어서 안쪽 면을 그 다음에 3분에서 5분 또는 10분까지 길게 좀 놔두신 다음에 꺼내시면 어떤 분들은 닭똥 냄새라고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상한 코코만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 바람이 잘 드는 데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 냄새가 금방 빠지고요. 이렇게 빠지면 마스크 안에 있던 침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탈취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다음날 또 쓰셔도 깨끗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쉽게 불과 15,000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아주 큰 8W짜리 자외선 살균기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손쉽고 저렴하게 만들어서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전제품 개발자가 알려주는 꿀팁 가게꿀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